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방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 과정이 마치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생중계되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일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장 간담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이 잣대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이 잣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치세를 향하게 될지 오늘 가장 간담서늘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브리핑룸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KBS 양승동 사장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켜낼 그런 인물도 아님이 판명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가슴에는 세월호 배지를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노래방 마이크를 들었던 그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KBS 이사장과 자신들에게 반하는 이사들을 쫓아낸 그 잣대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로써 MBC에 이어 KBS도 문재인 정권의 방송 하수인으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KBS는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 명백히 이를 부인하는 의혹을 표방한 괴담 방송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KBS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화 타령을 하면서 봄이 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북한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동신문이 천안함 폭침인,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날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은 우리 방북 취재진을 향해서 내가 김영철이다, 저 김영철이라고 앞에 나섰습니다. 이런 조롱, 대한민국을 향한 능욕,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향한 정신적 테러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에 입장이 없다라는 정부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정부입니까? 반면에 미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는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쫓는 그런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코드 낙하산 인사가 점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임명될 때마다 점입 가경입니다. 오죽하면 만들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코드 인사 일자리,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정권 사람이었던 낙방한 의원들의 일자리 만드는 데만 열심인 일자리 정부, 일자리 만드는 정부, 그런 일자리 만드는 정부라는 비난을 듣겠습니까? 이 정부는 진짜로 경제 살릴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경제에 손을 놓은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의 장하성, 공정위의 김상조에 이어서 이제는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참여연대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김기식, 이분이 도대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비전문가를 임명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는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유무역을 공격하고 한미 FTA 반대, 이런 것들을 본인의 행보의 가장 대표적 행보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해 놓고 금융산업, 신산업,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식 의원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로비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며칠짜리 출장, 거기에 매우 이례적으로 여비서를 동행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돈은 모두 피감기관에서 됐습니다. 피감기관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피감기관의 제안을 받으면 보통의 의원들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감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그런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공정, 말로는 갑질 없는 세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뒤로는 피감기관과 기업들의 팔비틀기를 하는 매우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기식은 대관, 소위 정치권의 로비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거 끌어모아서 무려 수강료 600만 원짜리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성황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눈도장을 찍고 또 이런데 수강 신청 안 하면 찍힐까 봐 거기서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에 무감각하고 아니 철저하게 이용해서 사이까지 정말 사리사욕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챙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자 한 자리씩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하겠다라고 덤비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말,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행동에 구애받는 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민망할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무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반대를 하고 언론에서 몇몇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밝혀도 그때뿐입니다. 이 정부에 찬동하는 많은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고공비행한다는 문정권의 지지율에 도취돼서 벌이는 이 행보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주 임종석 비서실장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많은 카메라가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제개헌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국민개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실장의 본분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 총리는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만 보인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의 참모진들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참모진의 상당수는 과거 운동권, 주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법적으로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실세로 군림하고 이 우리의 정책, 개헌에서부터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 경제, 이들의 입과 이들의 행동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상적인 정부의 운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권의 잘못, 그리고 이전 정권의 부조리 등을 파헤치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반등해 보려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고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라는 그 절박함에서 오는 그런 여러 무리수들을 벗어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 갈 길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대로 안보 파탄, 경제 파탄의 폭주를 계속할 빌미를 만들어주느냐?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